이 시간에는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을 원문을 가지고 강독을 하겠습니다.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훈련 청년하여 구입 우 전역지장하여 무수 귀중 생령을 기어 희생하니 혈천 육지가 무일 부절이라. 호생 염사는 인계 상정이언을 청명 세계에 시하 광경이후 언념 급차에 골한 심랭이라. 국이 말본이면 즉 자고로 동양민족은 단무 문학하고 이 근수 자방 이이요 도무 침탈 구주 촌토 척지하니 오대주 상 인 수 초목이 소 공지 자야라. 그럼 지금부터 한 구절씩 풀이를 하겠습니다. 훈련 청년 구입 우 전역 지장. 자, 훈련은 말 그대로 가르치고 단련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풀이를 해보면 청년을 훈련시켜 또는 청년을 가르치고 단련시켜. 구입, 이 구자는 몰구입니다. 말을 몰다는 뜻이죠. 그래서 몰아 넣다. 우는 어디에라는 뜻입니다. 보통 이 우자는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우자는 어조사로서 이 어자하고 쓰임이 같습니다. 어자와 용법이 같은 글자입니다. 그래서 보통 어디에 어떤 장소를 나타내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구입우 하면 여기에 몰아 넣다라고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역이라고 하는 것은 싸울 전 인력, 싸우는 일이 바로 전역이죠. 그리고 지자는 무엇의, 이 관역격으로 쓰이는 글자인데 무엇의, 그래서 싸우는 일의 마당 또는 장소, 싸우는 일의 마당이니까 이걸 간단하게 풀이를 하면 전쟁터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풀이를 정리하면 청년을 훈련시켜서 전쟁터에 몰아넣다. 이렇게 우리가 풀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무수 귀중 생명 기여 희생. 여기서 이 무수라는 것은 숫자는 이때 숫자라는 뜻도 있지만 헤아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수하다고 하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많은 또는 수많은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중, 귀하고 소중하다는 뜻이죠. 생명. 예전에는 생명이란 말, 보통 우리가 이제 요즘은 생명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예전에는 생명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헤아릴 수 없는 또는 무수한 또는 수많은 귀하고 소중한 생명들을 기자는 버리다, 여자는 무엇처럼, 무엇과 같은, 같을 여자입니다. 그래서 보통 A는 B와 같다. 이 비교급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무엇 같이, 무엇처럼, 희생. 여기에 보면 소자가 다 들어가 있죠. 이 예전에 제사를 지낼 때 그 희생물을 제사상에 올려서 올리는데 인간을 대신해서 죽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희생하다고 할 때는 남들을,
또는 자기 자신을 위해 죽은 게 아니라 자기보다는 남을 위해서 또는 자기보다 더 큰 어떤 단체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칠 때 우리가 희생 또는 그런 정신을 희생 정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풀이를 정리를 해보면 수많은 귀중한 생명을 또는 생명을 희생물처럼 버린다. 자, 좀 전에 그 청년들을 전쟁터로 몰아넣어서 그런 아주 귀하고 중한 생명들을 그 희생물처럼 전쟁터에서 죽어 나가게 한다는 뜻입니다.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혈천 육지 무일 부절이라. 혈천은 말 그대로 피가 뇌를 이루고, 이 천자가 뇌 천자죠. 그래서 핏물이 너무 많이 흘러서 냇물을 이루고, 고기, 사람의 살점이죠. 이 살점이 땅을 이루다 또는 살점이 땅을 덮는다. 자, 이 네 글자가 하나였던 그 성어를 이루어가지고 수많은 목숨이 죽는 것을 우리가 혈천육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핏물이 뇌를 이루고 그 살점들이 땅을 덮어서 무일. 이때는 무일은 날마다 또는 하루도 빠짐없이, 즉 하루만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날 하루만이 아닌 연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무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번역 풀이를 보면 핏물이 뇌를 이루고 살점이 땅을 덮는 일이 날마다 또는 하루도 빠짐없이 부절 끊이지 않는다. 무일 부절은 하루도 빠짐없이 전쟁이 계속되어서 소중한 생명들이 죽는다. 이렇게 풀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전쟁의 참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생, 염사, 인계, 상정. 자, 호자는 조호로자죠. 자, 살아있는 것을 좋아하고 죽는 것을 싫어한다. 자, 인간의 이거 누구나 다 가지는 그런 마음이겠죠. 살기를 좋아하고 죽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누구나 다 공통된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보통의 마음이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살기를 좋아하고 죽기를 싫어하는 것은 인계를 바꾸면 모든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보통 마음이거늘. 이 상자는 항상, 늘, 보통, 평범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상정하면 보통의 마음이라고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개자는 모두 개자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하루도 빠짐없이 출석을 하면 우리가 개근상을 주죠. 개자가 바로 모두 개자고요. 이 근자는 부지런할 근자죠. 그래서 어떤 일에 빠지지 않고 모두가 다 부지런하게 출석을 했다 해서 개근상을 줍니다. 이 개자가 바로 이 개자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청명 세계, 시하, 광경. 자, 청명은 맑을청, 밝을명이죠. 그래서 청명이라고 하면 맑고 깨끗한 세상. 다 원하는 누구나 이런 세상에서 살고 싶죠. 그래서 이 청명, 맑고 깨끗한 이 세상에 시하 광경. 시는 앞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입니다. 이 시자입니다. 이것. 그래서 앞에 언급한 어떤 전쟁의 참상을 지금 말하고 있죠. 자, 이것은 어찌 하자인데 어찌, 무슨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것은 무슨 광경인가.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주변 경치를 봐야 할 때 무슨 광경,
풍경할 때 이 광경이죠. 그래서 이 맑고 깨끗한 이 세상에 이것은 무슨 광경이란 말인가? 이 좋은 세상에 왜 서로 죽고 서로 헐뜯고 서로 짓밟고 하는 짓인가? 지금 한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언념 급차 골한 심랭이라. 언념, 말과 생각, 급차, 여기에 이르자. 이 차자도 이것입니다. 이것. 좀 전에 했던 시자도 이것이고요. 이 차자도 이것. 여기에 이르자. 즉 지금 안중근 의사가 어떤 전쟁의 참상을 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고 거기에 또 청년들이 전쟁터에 끌려나가서 희생물처럼 버려진다. 그래서 아까운 생명들이 쉴 새 없이 죽어나간다라는 것을 지금 떠올리면서 이 대목을 썼는데요. 그래서 이 어떤 안중근 의사가 말로 기록을 했고 또 생각이 이러한 참상에 이르자 미치자 급자가 미칠 급입니다. 어디에 미치다 이르자 골한 이 뼈죠. 뼈가 한 시리고 마음이 차갑다. 그래서 이제 풀이를 정리하면 말과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등골이 오싹하고 우리가 보통 뼈가 시리다라고 표현하시지만 우리가 많이 쓰는 어떤 관용적 표현을 끌어서 표현을 해봤습니다. 등골이 오싹하고 마음이 싸늘해진다. 즉 이 전쟁의 참상을 생각하니 지금 등골이 오싹하고 마음이 싸늘해진다.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뭐 사격이라든가 말을 잘 타고 이런 무술에만 실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글도 아주 잘 썼습니다. 그래서 이 동양평화를 읽어보면 안중근 의사의 어떤 깊은 사상과 또 어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독서를 했는지 그 독서를 한 게 바로 이 동양평화론을 쓸 수 있는 바탕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구절을 하겠습니다. 국이 말본 즉 자구 동양 민족. 자, 이때 구자가 궁구하다 연구하다 할 때 구자입니다. 그리고 기자는 그것은 이제 앞에 말했던 어떤 그런 전쟁으로 인해 일어난 잔인한 참상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말보는 이것을 바꾸면 본말이죠. 어떤 일의 처음과 끝을 우리가 본말이라고 하고 또는 말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일어난 그 어떤 참상 어떤 본말을 연구해 본다 하면 즉자는 가정형을 이루는 접속사인데 뭐뭐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의 어떤 전쟁이 일어난 어떤 그런 근본을 연구해보면 궁구해보면 자고 이 자자는 뭐뭐로부터입니다. 보통 자기란 뜻도 있지만 이 뭐뭐로부터라는 영어에 보면 프롬하고 똑같은 용법으로 쓰는데요. 어떤 출발점, 시작점을 가리키는데 그래서 자고 하면 뭐뭐로부터 즉 예로부터 우리가 자고로 이런 말 많이 쓰죠. 자고로 뭐 남자란 자고로 여자란 참 이게 좋지 않은 말인데 요즘은 양성평등이기 때문에 쓰면 안 되겠지만 예전에 이런 말 많이 쓰죠. 자고로 남자란 자고로 여자란 하지만 가급적 이런 말을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고 하면 예로부터 동양민족은 이 동양민족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뭐 중국, 일본 또는 베트남 즉 아시아 전체를 가리키기보다는 즉 한자를 공통 문자로 써왔던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를 우리가 한자 문화권이라고 합니다. 보통 그 한중이를 필두로 그 한자를 써왔던 그런 지역을 우리가 한자 문화권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 동양 민족은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 일의 시작과 끝을 따져보면 또는 궁구해보면 예로부터 동양 민족은 어떠하다 뒤에 나오겠죠. 자, 동양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 한번 안중근 의사가 진단을 내렸습니다. 단무, 문학, 이, 근수, 자방, 이.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단자가 있는데요. 단자는 다만, 한정사입니다. 한정을 나타낸 다만 뭐뭐일. 자, 이 이자가 끝에 오면 뭐뭐일 뿐이다. 단정, 어조사로 뭐뭐일 뿐이다. 뭐뭐에 불과할 따름이다. 그래서 이 단자와 이 이자가 서로 호응을 합니다. 이 단자는 항상 문두에 나오고요. 이 문 위에 나오죠. 문장 끝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단자 하나만 써도 되고요. 이만 써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호응이 되면 문장이 완벽해지죠. 그래서 다만 뭐뭐일 뿐이다. 자, 그럼 앞에 동양민족은 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연결해서 풀이하면 동양민족은 다만, 단지, 문학에 힘쓰고 근데 문학은 꼭 우리가 요즘 어떤 그런 문학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냥 글 읽기 글을 읽는 거를 우리가 글 공부, 다른 말로 그냥 글 공부라고 하죠. 글 공부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 문학은 오늘날 말하는 어떤 그런 철학이라든가 어떤 역사 그런 것을 제외한 순수한 문학이 아니라 역사, 철학, 문학, 문사철까지 포함한 그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침이 되는 그런 글이 되겠죠. 그래서 이 동양 민족은 한자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어떤 유학, 어떤 정치 이념으로 이념의 근간이 되었던 유학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를 배웠죠. 그래서 이 동양 민족은 어떤 서양 민족에 비해서 어떤 인간의 도리를 아는 민족이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풀이해보면 동양 민족은 다만 단지 글 공부에만 힘쓰고 자방, 자기 나라죠. 이 방자는 나라방, 나라국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를 이 근자가 삼갈근 또는 신중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삼가 지켰을 따름이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 동양민족은 다만 글 공부에만 힘쓰고 자기 나라를 신중하게 지켰을 뿐이고 다른 나라를 침범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제가 볼 때는 동양 민족은 어떻게 보면 뭐 한중일 뭐 전체를 가리킬 수도 있고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만 지칭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를 침략을 했고요. 또 중국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를 무수하게 침입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양민족은 한중일을 다 보아도 되겠지만 좁게는 일단 우리 이 한민족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도무, 침탈, 구주, 촌토, 척지라. 이 우리가 도자가 모두 도자입니다. 이 도성할 때 어떤 나라의 도읍지 도성이란 말도 있지만 이 도자는 모두란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침탈, 침은 침입하다죠. 탈은 빼앗다죠. 그래서 침탈은 침입해서 빼앗는 게 침탈이죠. 그리고 구주, 이 구주는 오늘날 유럽을 가리킵니다. 이 주자는 대륙 주자이고요. 이 구자는 옛날 유럽을 한자로 표기할 때 구라파라고 했습니다. 구라파. 왜 구라파라고 했냐면 여러분 유럽의 유럽의 전혀 이 구자하고 발음이 같지 않은데 왜 이렇게 표기했을까? 이걸 중국어로 읽으면 어우입니다. 어우 발음 기호가 이렇게 씁니다. 어우기 때문에
어우조. 이 구주를 어우조로 씁니다. 어우. 어우하고 유자는 그래도 조금은 비슷합니다. 어우, 유. 그렇기 때문에 옛날 유럽을 구라파라고 했고요. 한자로는 구주 또는 구라파라고 쓰고 읽을 때는 어우저우로 읽는다. 그래서 이 구주는 유럽을 가리키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촌토. 이 촌자는 마디촌. 촌토라는 것은 그 땅 한치, 흙 한치의 땅. 그러면 척은 자척이죠. 촌보다 큰 게 척이죠. 이 촌은 오늘날 척도로 계산하면 3.3cm입니다. 그리고 척은 30.3cm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자가 한 척이죠. 그래서 이 척지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 땅, 이게 촌토 척지라고 하는 것은 아주 보잘것없는 조그만한 땅덩어리를 우리가 촌토 척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 평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한 평이 어떻게 계산하죠? 이 한 평이라고 하는 것은 사방 우리가 보통 한 평은 사방 180cm 이 180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6자 곱하기 6자죠. 180 곱하기 사방 180이 되는 게 바로 이 한 평이죠. 한 평도 그렇게 좁은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갖고 200평 하면 이제 논이 한 마지기가 200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뭐 아파트 살고 있는 뭐 25평이니 33평이니 이걸 이제 우리가 요즘은 제곱미터로 따지죠. 그래서 뭐 이게 84냐 또는 51이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아무튼 이 촌토 척지하면 아주 조그마한 땅덩어리를 가리키는데요. 다시 한번 풀이를 정리하면 유럽의 흙 한 줌도 땅 한 자도 침범하여 빼앗은 적이 전혀 없었다. 도무는 아예 없었다. 모두 없었다 이렇게 하지만 부정으로 할 때는 아예 전혀 없었다 이렇게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 민족은 글 공부에 힘쓰고 자기 나라를 그 신중하게 방어하는데 불과했고 다른 나라를 넘볼 생각을 아예 마음먹지 않았다. 근데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대주, 상, 인, 수, 초목, 소, 공지, 자야라. 자, 우리가 오대주 하면 보통 우리가 5대양 6대주라고 하죠. 한번 제가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5대양인데요.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극해도 남백양이라고 하죠. 북극해를 북빙양이라고 하는데 이게 5대양이고 보통 6대주인데요. 여기서는 지금 동양, 아시아를 미리 말하고 있으니까 아시아, 동양을 뺀 나머지 대륙을 이제 5대주라고 하는데요. 6대주는 아시아를 비롯한 유럽, 오시아니아, 호주죠. 호주, 뉴질랜드, 뭐 그 옆에 있는 많은 섬들을 오시아니아라고 하죠. 그 다음에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렇게 6대주가 있죠. 자, 이제 아까 동양 민족을 했으니까 하나의 대륙은 빼고 그래서 5대주 상, 이 상자는 보통 풀이를 해도 되고요. 오늘날 중국어에서는 이제 앞에 제자를 집어넣습니다. 뭐뭐에 있어서 이렇게 풀이하죠. 제하고 상자가 서로 호응이 되죠. 근데 보통 옛날 고문에서는 제자를 쓰지 않고요. 오늘날 그 백화문 중국어에서는 제자를 붙이는데요. 이 상자는 오늘날 풀이하면 어디에서 어떤 이 처소를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5대륙에서 5대주에서 그 사는 사람, 숫자는 짐승이죠. 짐승, 풀나무, 초목들도 모두 공자죠. 함께 알고 있는 바의 자자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무엇 것이라고 풀이합니다. 그래서 모두 또는 함께 알고 있는 바의 것들이다. 야자는 문장을 끝낼 때 문장 종결사로 쓰이는 한자입니다. 야자도 별 뜻은 없고 그냥 어떤 단정하는 뭐뭐이다 일 것이다가 아니라 뭐뭐이다라고 하는 강한 단정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풀이를 정리하면 오대주에 사는 사람과 짐승과 풀과 나무도 모두 알고 있는 바이다. 자, 오늘 여기까지 통양평화론 원문을 강독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